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개수일간 신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한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예, 얘기를 좀 하셔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풀이를 가미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잘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애를 써 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설명을 조금 하고서 다음 영상 에서는 조금 설명을 줄여 가고 약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학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조금 알고 갈 수 있으니까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뭐 전혀 근거 없이 이런 그 운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행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간지간에 일어나는 작용력에 대한 것만 지금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간지의 작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만 보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그 운세풀이하는 기본적인 틀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예를 들어서 계묘년에 하면 그 계묘의 글자만 가지고 순수하게 오행적 관계만 보고서 풀이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신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살도 조금은 넣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넣고 순수하게 오행의 작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민년에 신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민년에는 뭐 무슨 띠라든지 어떤 그룹, 인호술이나 뭐 사유축이나 이런 삼합의 그룹의 띠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신사를 붙이는 것과 간지간의 작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없앴습니다. 없애고 순수하게 개수가 계묘년, 신금이 계묘년 뭐 이렇게 기토가 계묘년 이렇게 순수하게 한 일간과 그 글자가 오는 세운의 글자 계묘라는 글자만 보고 지금 풀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원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간지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오행적 작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는 것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금일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합니다. 예. 우선은 이 신금이라 하는 그 간지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계묘라 하는 이 글자가 가지는 그 작용력에 대한 것을 보는데 이민년에서부터 오는 것의 관계를 제가 항상 "잘 염두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임인이 들어왔을 때의 신금의 자세와 그리고 계묘가 들어왔을 때 신금의 자세 뭐 또 환경적 변화라고 봐도 되겠죠. 그게 어떻게 차이 나는가가 결국은 금전 지금 하고 있는 금전적 작용이나 애정적 작용이나 학습이나 안 그러면 직업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관계성의 변화를 이 작용에 의해서 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것들에서 영향을 어떻게 타고 왔느냐에 항상 그 신경을 쓰면서 계묘라는 것으로 신금이 받아들이는 여타의 오행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목화, 토, 금, 수 요렇게 구분합니다. 목에는 당연히 갑을이 있을 것이고 화에는 병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식간들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좋게 좀 구체적으로 조금 풀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하는 거니까 금전적인 것을 어떤 기준으로 오행들의 관계를 보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신금이라는 것은 계묘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계묘의 작용에 의해서 신금의 기본적인 변화는 당연히 자기의 금기를 신금이라는 이 금기죠. 그죠? 신금이 가지는 숙살직의 이 금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어떤 변화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간지가 다 그렇겠지만 개수와서 신금을 이렇게 작용을 주려고 하면 개수의 작용에 의해서 신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이 목으로 향하는 단계를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작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신금의 작용 변화가 일어나는 다른 것의 변화보다도 신금의 작용 변화, 역할의 변화죠. 그죠? 신금이 목으로 가지는 그, 그, 어, 질의 형태를 변화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력이 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결국 개수의 작용에 의해서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지지에서는 묘목이라 하는 이 작용이 또 첨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용에 의해서 신금이 또 변화하게 되는데 보통 십용숭으로 봐도 되고 또 십이신살로 작용하는 것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신금이 이제 묘예에서 절지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십이운성에서 앞서서 작용력을 이야기할 때 절지라 하는 개념, 절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십이운성에 관련된 것을 좀 찾아보시면 이야기가 좀 편할 겁니다. 신금은 묘에서 절지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작용력이 묘에 의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라 하는 이 재성인 편재성이라는 것과 새롭게 일궈 나가려고 하는 이 신금의 작용, 그래서 계절적 작용에서는 신금이 아주 계절을 순환시키는 아주 그 중요한 일종의 포인트가 되는 글자가 스스로 되어버립니다. 재성을 일궈가는 포인트가 되는 글자가 되거든요. 전반적인 이 상황을 가지고 금전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신금이 개수를 보는 것은 재물 변화에 대해서 이 식신작용, 그죠? 이 식신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신금이 개수라는 동작에 의하여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하면서 갑의라 하는 운동 속에서 목의 작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개수라는 것은 결국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일간이 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갑목을 가지고 재성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원국에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을을 할 때는 또 신금이 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서 재물운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갑목이라는 것이 왔을 때 작용력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신금일간에게 계묘의 작용에서 어떻게 재물의 방향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으로 연관성을 지어봅니다. 지금은 갑은 그대로 재성이죠. 재성의 모양이니까, 정제의 모양이니까 이 정제라는 이 작용력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요 사주에 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키우는 모양이 됩니다. 키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개수가 갑을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피를 늘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약간 초중급자들은 이해를 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늘린다. 근데 그를 어떤 식으로 늘리냐는 건 그냥 목이 그냥 수를 받아가지고 수생목을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이 개수를 볼 때는 갑목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개수를 흡수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흡수하면서 그
그 형태를 있는 형태를 변형이나 변경하기보다는 있는 상태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새는 그대로 있으나 그 자체의 크기를 늘리는 과정이 이 갑목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갑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자기가 금전적인 상황이나 금전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큰 변경 없이 모양새를 전반적으로 키워나가는 모양으로 재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물적 모양이나 이런 것을 하거나 모양을 바꿔가는 모양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개수가 갑을 보기 때문에 갑목의 그 확장되는 작용력은 좀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을을 보게 되면 좀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신금일간이 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를 통하여서 재물 성취를 하겠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전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있다면 신금일간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면 좀 더 다양성으로 가져갑니다. 앞에서 갑은 그 존재의 다양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을이 있다면 그 재성을 이루어 나가는 재성의 모양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신금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거의 그 모양새를 좀 더 여러 가지의 방편을 강구해서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좀 더 다양한 것, 또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새롭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갑이 있는 것보다는 을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좀 더 새로운 것이라든지 또 좀 남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아가려 하는 마음은 을목이 훨씬 큽니다. 갑목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내 자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갑목이 훨씬 더 작용을 하지만 을목은 상당히 좀 더 다양성이나 좀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든다는 개념이 갑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을을 보게 되면 결국 을의 이 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계속 이렇게 뻗어간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신금이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것을 이루어갈 때 고런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다 됩니다. 포함합니다. 이 젤을 만드는 아이디어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를 한번 챙겨 봅시다. 화를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볼 때 인제 화기를 대할 때 개수의 작용이 이 화를 때 화는 신금에게는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관이라는 육친적 관계가 있는데 그 육친적 관계라는 것은 큰 틀로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관이나 편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 오행적 상호관계의 그 생각관계에서 이루어진 육친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의 어떤 큰 용어가 되죠. 큰 주제 뭐 이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이 병과정이 가지는 그 작용력은 또 좀 다릅니다.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생각하는 것은 쪼끔 확장성을 쪼금 해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나 참고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볼 때 신금 입장에서는 이 개수라는 이 식신의 작용이 화를 볼 때는 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략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수의 특성입니다. 개수는 반드시 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병화든 정화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용력은 항상 화에 대한 작용력은 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작용력의 강력한 작용이 개수입니다. 반대로 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작용력은 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력에 의해서 기반해서 이 화의 움직임과
재물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행도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자세한 것은 사행도에서 많이 언급해서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다가올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은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에 대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병화를 봐서, 병화를 보면 개수는 이 병을 대략 감싸기 때문에 병의 그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그 부피라 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화의 그 팽창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그죠? 병화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게, 이 퍼져나가려는 이 기세를 전반적으로 이 개수가 반대의 압을 주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압을 주기 시작하죠. 이 작용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을 쓰는 사람들은 병화를 통해서 개수가 그 간목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일순간 줄어든다는 작용보다는 목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작용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다르게 되나,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은 병화만 있다, 병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 병이라는 것을 요렇게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병화의 모양이 대략 축소되는 모양이 됩니다. 압력을 받아서 요렇게 좀 더 줄어든다라는 그런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작용에서 개수가 하는 이 식신의 작용이 결국 이 관의 그 영향에, 관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 그 관의 작용을 조절하려고 하는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느냐. 금전을 벌거나 또 내가 뭐 또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해서 금전을 벌어 들일 때 이런 조합이 된다 하면, 병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보이지 않게는 이 우리가 인제 무게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천간의 합은 무게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큰 음량으로 보면 병화와 개수도 이 음과 양의 그 극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양과 최고의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이것들이 합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이거는 합이라고, 천간의 합과는 다르죠. 음양의 짝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양의 짝이라는 관계에서는 결국은 이 개수가 병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목의라는 그 단계가 지금 이제 계묘가 묘가 왔기 때문에 묘를 일으키려 하는 동작으로 이제 병화를 활용한다, 또 관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조직의 구조나 형식적인 것을 내가 활용하면서 금전을 취득하는 모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임수가 이민년에서 들어와 있을 때는, 병이 있을 때는 이 임수가 병화의 작용력을 훨씬 더 변질시키는 작용 등은 얘가 그 기운을 아주 다르한 형태로 확 바꾸는 작용은 임수가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수라는 것은 그렇게 확 바꾸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병화의 작용력을 조절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병을 봤을 때는 그런 모양으로서 금전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노력만 가지고 나의 그 의지나 또 금전적인 것을 봐서 그냥 그 금전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만 금전을 벌어들이지 말고 어떤 구조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조합은 되기 때문에 병을 이용하는 환경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금전을 취득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을 쓸 때는, 정화를 쓸 때는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병화하고 좀 어찌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음양이 두 개가 다른 성향이거든요.
갑과 을, 병과 정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그 성향은 완전한 두 개가 음양의 짝이기 때문에 완전한 오행안의 짝이죠. 그죠? 오행안의 짝이기 때문에 성향을 완전 반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오행적 관계에서는 화라는 그 염상이라 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염과 상은 그 작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때도 화라고 무조건 똑같다고 보고 버리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그 열로서 이루어지고 대략 만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작용. 그러니까 원래 그 본질을 변화시켜서 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작용을 정화가 하게 되는데, 예, 정이 있다면 무엇이 안 되냐 하면 목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화가 있으면 목이 소모와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정화를 밀쳐냅니다. 밀쳐내기 때문에 정을 갈 곳을 목으로부터 감추게 하는 작용을 이 개수가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개수의 작용에 의해서 정화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소멸해도 됩니다. 극을 받는 거니까 일종의 소멸해도 되지만 움츠러들게 만들죠. 그래서 목의 작용에 작용력을 조금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를 쓰는 신금들은 이 정이라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밀쳐내는 동작을 계묘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을 이용하는 병화와는 다르게 정화를 쓰는 사람들은 관성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 그죠? 개수, 그죠? 원하는 바에 또 부득이, 개수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보다는 부득이하게 그 개수의 작용에 의해서 신금이 변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작용에 의하여서 금전적인 상황을 좀 더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의 정화는 대략 소멸하거나 안 그러면 숨게 하는 작용으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나 상태 혹은 내가 원칙적인 것을 세웠다 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내가 원칙적인 것을 세웠다 하면 그 원칙을 대략 벗어나거나 탈피해서 더 큰 모양새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토를 쓰는 사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는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의 준비라고 봐도 되거든요. 변화의 준비, 이렇게 하면 큰 타이틀은 아마 되지 싶습니다. 토를 통하여서 변화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 토들은 목이 일어날 때는, 목이 자라나거나 목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전반적으로 어 그 바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바탕 작용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이라는 그 관계가 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작용, 목의 중심에 지금 묘라는 것에 와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이런 작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목성을 일으킨다 하는 동작에서는 토가 변화를 준비해 주는 그 작용으로서 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들이라는 것은 생산을 해 나가는, 이 개수와 묘목이 그 생산의 단계에서 디딤돌 작용을 해 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면 무토를 보면 이 무토의 작용에서 이 개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무토를 볼 때, 작용을 할 때는 이 무의 무게합이라는 이 동작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무토의 화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작용을 통해서 개수가 이제 목으로 나아가려는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고게 인제 이 천간합의 무게합의 작용이 되고, 무토라는 것은 대략 신금한테는 인성이 되죠. 예, 인성이 되고, 인성이라는 것은 무토는 이런 늙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늙었다, 오래되었다 이럴 건데, 그 오래된 것들, 자기가 이때까지 축적한 그 어떤 노하우나 혹은 사회적 신분, 그죠? 위치나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식신이라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동작과 결부시켜서 화기를 이루어냅니다.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결국 개수가 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습득했던 것이나 배웠던 것 혹은 자리나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운이 됩니다. 그런 운에서 무토는 대략 어떤 형태를 가져버리느냐 하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렇게 좀 낮아지죠. 그죠? 기토화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무토가 기토화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요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개수는 물을 활용하여서 재성을 벌어들이는 바탕을 삼는 거. 아까 변화의 준비를 했거든요. 바탕, 목의 바탕을 삼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때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거나 혹은 인성이니까 위사람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도 되고 추천, 그죠? 도움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인성도 변화되거든요. 개수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내 자리나 위치도 변경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지 못하거든요, 절대. 무토는 개수를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기를 빼나가야 돼요. 이 열기를 빼나가 버리거든요, 개수가. 엄청나게 힘을 확 주면서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가끔은 이게 인성이니까 우리가 뭐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 그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배제를 해버려요. 내가 뭐 원칙적인 것을 좀 벗어나더라도 내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해 나가겠다 하는 욕심을 훨씬 더 많이 부리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무토를 이해해서 확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기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어쨌든 한 번만 잘 이렇게 기억하고 한번 해보게 되면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하는 좀 생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기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개수의 작용에 의해서 이 기토의 이 성형, 기토가 이 수를 갖다 흡수하는 과정이 생겨요. 무토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무토는 개수를 흡수하려 하지만 개수가 그 작용력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흡수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토는 이 개수를 갖다가 끝까지 움켜쥐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편제다 우리가 아마 육신적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개수가 훨씬 더 그 기토가 개수의 그 흡착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 개수가 훨씬, 이 식신이라는 게 훨씬 더 기토의 그 작용력에 몰두하게 되는 그 작용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여서 개수가 목을 갖다 일으켜야 되겠죠. 재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전운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의 작용에서 개수가 바라는 바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기토가 술을 머금고서 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형질, 개수의 형질을 바꾸어내는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토가 나의 수를, 얘가 신금의 수겠죠. 그죠? 신금의 수를 목구로 변화시키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토의 그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상당히 이 기토의 작용에서 목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무토하고는 다른 작용이죠. 그런 것들로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들이라는 이 수의 작용이 기토가 계속 머금으면서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경험치와 또 다른 사람의 그 경험치를 섞어 들어가는 이 과정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들이 이 기토를 쓰면서 들어가게 되면 경험을 대략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 들어가는 그 과정이 섞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작용을 가해서 기토를 통해서 목을 일으키려 하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토는 편인이니까 이 편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소 자기의 그런 개인적 욕심을 좀 부리기도 하겠죠. 개인적 욕심이나 혹은 또 이 기토는 목을 갖다 훨씬 더 목의 그 질을 이루는 데 기토가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보고 다음에 금의 변화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의 작용은 비연급제라는 육친적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고런 것들 뭐 협조 관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신금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가 신금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일단은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계수의 작용이 결국은 경금에 미쳤을 때 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죠? 이 재물적인 것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예, 그래서 이 경금, 이제 경금은 결국은 이 재성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일구느냐의 이제 그런 모양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개수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경금이라는 것은 이 개수를 보면서는 이제 그, 어, 그 체를, 완전하게 변형을 해버리죠. 변형을 해버린다. 이 말은 대략 경금이 가지고 있는 이 화기의 작용을 소모하고 소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수라는 것은 좀 더 목으로서 나아가려는 이 동작을 가속하게 되거든요. 가속력을 붙이게 되죠. 이 경금이 소멸해야 목이 생기거든요. 경금이 소멸하면서 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서 보면 이 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급제를 어떻게 한다? 개수를 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예,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그 경금의 작용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거죠. 유도시켜서 목을 이루는 것으로 바탕을 삼습니다. 바탕을 삼는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경금을 훨씬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도 됩니다. 이 개수가 신금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그 작용력도 됩니다. 결국 내 식신이라 보면 내가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면서 할 때 이 경금을 활용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경금이 일을 해 나가게끔 자극을 주는 것도 됩니다. 그 작용을 통해서 내가 재물 방향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죠? 경금은 이 개수를 이렇게 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경금은 개수를 보게 되면 그걸 뗄 수가 없거든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금 입장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얼떨결에 어쨌든 신금의 말을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작용이 경금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금전을 대략 만드는 것에 자기가 신금이 그 소수를 얻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적절하게 소수를 얻어서 만들어 가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것보다는 이 경금이 가진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다. 이거를 참 활용하면 좋겠다. 뭐 활용할 거야. 이렇게도 다 됩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상당히 이 급제를 잘 활용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경금입니다. 신금은 어떻느냐? 신금길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때는 보통은 이 개수가 같이 왔기 때문에, 신금이 내가 사주에 신금이 있다는 소리니까, 같은 모양으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느냐 하는 것을 아마 관찰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수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토의 변화와 금의 변화를 이루어서 목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씨앗이 이런 것들이 각각 있다고 가정하면, 이 씨앗들이 옆에 씨앗들을 어떤 식으로 목을 갖다가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은 요렇게 해서 목을 버는구나,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조 관계는 아니거든요. 신금이 있다고 협조 관계가 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작용으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요런 모양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식의 개념하고도 같아요. 이 개수를 우리가 투자로 하는 거로 가정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신금이 신금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굉장히 극명하게 좀 다릅니다. 다음에 이제 임수를 해보겠습니다. 임수를 해볼게요. 임수를 해보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전반적인 것은 목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는 대략 이 부정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정적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수생목이라는, 우리가 일반적 오행관계에서 수생목을 하지만은 이 수생목의 그 과정은 상당히 수가 화의 영향을 받아야만 수생목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행도에서는 늘상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할 텐데, 수라는 것은 목의 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은 금의 작용이거든요. 수라는 것은 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의 작용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느냐가 결국은 수가 목으로 가는 이 방향을 이루어내는 것에 그 작용을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차갑다는 거죠. 차가우면 목이 잘 못 자라거든요. 목은 휘어지고 굽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임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자기 관습에서 벗어나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임수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임수가 금을 지니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금이라는 것은 개수의 신금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라는 이 활용을 할 때는 수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 이런 것입니다. 금에 얽매여 있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는 이제 비경급제라 금으로 신금 입장에서 되기는 하는데, 수의 작용을 움직이려고 할 때, 즉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임수라는 것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로부터 금을 떼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관습이나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타성해지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임수가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행도할 때도 신금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임수를 이루어내는 이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금의 작용력을 신금의 작용을 임수와 결부를 시켜서 같이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개수가 신금 입장에서는 목이라는 것을 얻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 관계에서 임수의 관계성에서 금을 떨구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 타인과 결합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 결합 관계도 풀어야 되겠죠. 수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개수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개수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그 임수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도 바꾸고 사람 관계도 변화하여야만 금전적 가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는 좀 다르죠. 이 개수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개수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의 관계는 대략 같은 글자이긴 하지만 각각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와서 기존에 있던 것을 금을 활용하여서 자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금을 떨궈내는 이 과정 속에서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수는 좀 더 혁신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치를 개수들이 모여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동작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비경급제가 없다 하더라도 개수끼리만 모여도 신금 입장에서는 이미 그 경험을 이미 했던 것들의 그 결정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여러 개 있다면 결국은 확장한다. 이 일의 확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 능력치를 적절히 배합하는 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배합하고 작용을 해서 재물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바로 개수의 그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그런데 이제 개수를 맞이하게 되면 신금들이 상당히 뭘 해야 되냐면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스타트를 했다 하면 그 스타트 한 것을 되돌이킬 수 없어져 버립니다. 임수까지는 내가 하던 방식 그냥 고수할래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개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 작용력을 이제 탈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형식이나 규모를 원점으로 돌려서 안 할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단단히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개수를 좀 만나게 되면 목을 갖다가 피워내는 이 작용력에서 일종의 그 수작용이 계속 어떤 성취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는 이 동작도 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계속 어쨌든 자기가 뭐 노력하는 그런 모양도 보인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일구어내는 모양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금전이 발전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행의 식간을 가지고 신금일간이 계묘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조합을 해 봤습니다. 간단간단 한 단락씩만 지금 해도 좀 양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쭉 해 보면서 사행도를 결부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 설명은 사행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결부를 시켜서 일어나는 일의 전반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그거는 전혀 붙이지 않았죠, 지금. 그냥 순수하게 개수가 어 일간별로 붙는 거와 묘가 또 일간에 작용을 주는 것, 이런 작용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순수하게 한 겁니다. 사주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와 결부되는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신수를 보는 그 공부도 되지만 신수보다는 간지 움직임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런 방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생략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애정운에 대해서, 신금 애정운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